안녕하세요. 유슨팩트 대표 임재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얼리 입시 시즌을 중심으로 지금 미국 대학 입시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예외와 변수가 많았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 대학들은 다시 학업 성취도, 활동의 깊이와 확장성, 그리고 에세이와 추천서로 드러나는 스토리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SAT와 AP 점수 제출 의무화, 합격생 수 변화, 그리고 평가 기준의 정상화 흐름 속에서 준비된 학생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더 명확해진 시즌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지금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인지, 그리고 아이비리그와 최상위권 대학들이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지원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실제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최근 입시 트렌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입시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천재가 아니어도 확실하게 준비만 잘한다면은 아이비리그 합격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입시 환경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원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합격률은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졌고, 평가 기준의 핵심은 유지되었지만 시험 점수 선택 제출, 추천서 활용 방식, 활동 평가의 해석 등에서 다양한 예외적인 요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운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 사례들이 간혹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의 전환기가 지나면서 이런 예외적인 흐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다시 기본적인 평가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 학업 성취도, 활동의 깊이와 확장성, 에세이와 추천서를 통해 드러나는 스토리의 일관성과 실행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기간에 만들어진 스펙이나 형식적인 활동만으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고, 준비 과정 전반이 탄탄한 학생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흐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컬럼비아를 제외한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다시 SAT, ACT 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컬럼비아도 2026년부터 SAT 점수 제출 의무화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외에도 많은 대학들이 다시 SAT 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일 대학은 SAT 점수 제출을 작년에 의무화시켰는데요. 그러자마자 지원자 수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 비해 얼리 지원자가 14%, 레귤러 지원자가 12.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5% 학생들을 더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2025년 얼리 과정 통계도 비슷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격률은 작년과 거의 동일했지만 합격생 수가 10%나 늘었습니다. 10%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거의 100년간 학생 수를 거의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위권 대학들의 DEI, PC 사상을 대학에서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조 원의 대학 R&D 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부 대학들은 이미 서명을 했고요. 일부 대학은 이미 서명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결국 대학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는 지원금의 규모가 조 단위입니다. 이렇게 조 단위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고, 정부 지원금이 대학의 R&D 예산 20, 30% 비중을 차지하면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컬럼비아 같은 대학은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포기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비자 문제입니다. 국제 학생들에게 그냥 비자를 안 주면 대학들의 또 다른 돈줄이 끊기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한 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살아있는 권력이고, 대학들이 매년 수조 원의 손해를 보면서 앞으로 3년을 버텨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또 공화당 대통령이 되면은 7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도박은 아마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7년에 원서에서 인종을 고려하여 특정 인종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인종별 입시 통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버드에서 3달 전인 이제 10월 말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흑인과 히스패닉 합격생이 2년 연속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히스패닉 합격생은 16%에서 11%로 무려 5%나 줄었고요. 흑인 합격생도 14%에서 11.5%로 낮았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4%나 줄었습니다. 반면에 아시안 합격생은 37%에서 41%로 상승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하버드 합격생 절반이 아시안이 될 추세입니다. 지금이 바로 대학을 가장 가기 쉬운 때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대학들이 올해부터 합격생 수를 급격하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은 합격생 수를 작년에 비해서 20% 이상 더 뽑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원금을 중단하고 압박을 주니까
대학들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학생을 더 뽑는 겁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100년 넘게 합격생 수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합격생 수가 20%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하는 게 쉬워졌습니다. 컬럼비아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이번 원서 시즌부터 합격생을 늘리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대학들이 인종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학들에게 합격생 시험 점수를 인종별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부 대학은 공개를 반대하고 있고 컬럼비아, 유펜 같은 대학은 정부 예산 동결을 푼 조건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은 모든 지원자들에게 AP 시험 점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적에서 아무리 A를 받아도 이제 AP 시험에서 4점이나 5점을 못 받으면 합격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이 생길까요? 바로 GPA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들이 A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꾸 본인 학교가 공부를 가장 많이 시키고 제일 어렵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GPA를 잘 받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쉽고 SAT 시험도 가장 쉽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SAT는 원래 1년에 만점을 받는 학생이 전 세계 10명도 안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점 가까이 받는 학생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쉬워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면 더 유리합니다. 영주권은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아이비리그 대학 가는 게 이제 쉬워지고 있는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자격을 갖춘 학생이어야 아이비리그 합격문이 더 넓어집니다. SAT 점수 제출 의무화를 하면은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은 당연히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쉬워집니다. 예일 지원자 통계에서 봤듯이 경쟁자가 줄어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이 아닌 실력으로 학생들을 뽑으라고 계속해서 대학들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점수가 높고 더 열심히 하는 아시안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SAT와 마찬가지로 AP 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로 인해 학업적으로 더 우수하고 AP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아시안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학들이 모든 정책들이 다 아시안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모든 자격을 다 갖춘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쉽게 갑니다. 성적과 SAT 점수만 높고 활동 준비 안 되고 스토리 없는 학생들은 수십만 명이 있고 아이비리그에 못 가면 본인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운이 안 좋았다고 남 탓을 합니다. 운이 아니라 그냥 실력입니다. 하버드 통계만 보더라도 하버드에 지원하는 학생 절반 가까이가 만점에 가까운 성적과 SAT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까보면은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단 7%밖에 되지 않습니다. MIT도 지원자 중 단 10%만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성적과 SAT 점수만 높다고 본인이 천재인 줄 알고 지원하는데 활동과 에세이가 부족해서 애초에 합격 가능성이 0.1%도 없습니다. 2025년 얼리 입시 트렌드를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이클은 준비가 되어 있는 지원자들에게는 오히려 가장 구조가 명확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쉬운 시즌이었습니다. 특히 6위에서 10위권, 그리고 17위에서 20위권 포지션이 애매한 대학들의 얼리 지원에서 전략적인 이점이 가장 크게 작동했습니다. 대학들이 원하는 지원자의 프로필이 굉장히 분명해졌고 그 기준에 맞게 준비한 학생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활동 측면에서 보면은 2년에서 4년 이상 하나의 메인 활동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가면서 단순 참여가 아니라 확장성과 변화 과정을 보여준 지원자들 결과가 확실히 좋았습니다. 학교 내부에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지역 커뮤니티로 확장되고 외부 기관이나 파트너십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있는 학생들이 특히 강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활동을 글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과 영상처럼 실제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남긴 학생들이 에세이와 추천서에서 훨씬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고 그 점이 합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와 함께 아프리카까지 가서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자료를 제출한 학생들이 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에세이 트렌드를 보면은 여러 활동을 나열하는 방식보다는 커뮤니티 임팩트라는 하나의 큰 주제로 수렴되는 구조가 두드러졌습니다. 개인적인 성장 이야기에서 출발하더라도 그것이 학교, 지역사회 혹은 더 넓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로 확장되는 스토리가 강하게 작동했습니다. 반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유시카고의 ED0 제도는 올해 사이클에서는 실질적인 이점이 거의 사라졌고 결과적으로 지원 순서보다는 지원자의 준비도와 스토리 완성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올해가 특히 좋은 대학에 도전하기에 유리한 시기였습니다.
국제 지원자 풀과의 경쟁 구조가 다르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합격생 수가 늘어나는 혜택을 100% 독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결과가 더 좋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은 2025년 얼리 시즌은 운이나 예보다는 장기간 준비와 일관된 스토리를 가진 학생들에게 결과가 돌아간 해였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하나같이 "우리 대학에 왜 지원했나요? 라는 질문을 에세이를 통해 물어봅니다.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학교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인지 순위가 높아서인지 묻는 게 아닙니다. 이 대학이라는 공간이 내가 풀고 싶은 문제와 어떤 연결점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어떤 역할을 하려는 사람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변호사나 엔지니어가 될 겁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과목을 잘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학생들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는 학생들입니다. 변호사나 의사가 될 거면은 100위, 200위 대학을 가도 됩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하는 학생들은 관련 문제에 대해 전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학생들이 아닙니다. 깊이 있게 생각을 했다면 관심 있는 문제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정합니다. 아이비리그와 최상위권 대학들이 보고 싶어하는 답변은 조금 다릅니다. 학생이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선언보다 이미 무엇을 시도해봤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앞으로 그 문제를 어디까지 확장하려 하는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직업을 말하는 학생이 아니라 역할과 방향성을 설명하는 학생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공학과 사회학을 융합해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고 더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기술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학생은 단순히 전공과 커리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풀고 싶은 사회적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도구와 학문,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프린스턴의 피텍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엔의 키갈리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개발한 팬데믹 매핑 프로젝트를 아프리카 지역에서 현장 프로토타입으로 검증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학생은 지금의 활동과 대학에서의 학습, 그리고 그 이후의 확장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건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경로와 확실한 미래 잠재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학교 이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 평가받는 기준에 나 자신을 맞추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 학교들은 이 학생이 여기서 무엇을 배울까 보다 이 학생이 여기 와서 무엇을 만들어낼까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설득력 있게 답할 수 있는 학생을 이곳에서 성장할 준비가 된 지원자로 평가합니다.